안녕하세요. 드라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나소닉 코리아에서 개최한 루믹스 S5 마크 II 체험단에 선발되어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은 생애 처음 시도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원테이크로 촬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많이 어색할 겁니다. 촬영 장소도 집에 있는 저의 작업용 책상 위라 잡음이 많이 유입되는 환경입니다. 촬영 중에 가족이 갑자기 출연하는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S5 마크 II를 표기하는 거나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명을 텍스트로 표기할 경우는 S5M2를 사용하고, 로마자 숫자 표기법에 따른 S5-2는 광고에서 텍스트로 사용할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제품 박스에도 S5-2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S5M2라고 부르겠습니다. 텍스트로 사용할 때는 이 표기법이 가독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S5M2라고 쓰고 있습니다. 1월 19일에 이 체험 제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선사용 후 개봉기가 되겠네요. 제품의 구성품 소개와 S5M2의 이전 기종인 S5와 구분할 수 있는 외형적 특징, 그리고 그동안 사용해본 간단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박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랙 색상이고, 바디킷 체험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S5M2 바디만 들어있습니다. 이에 맞는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다른 면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전면, 측면, 시리얼 넘버가 있는 측면. 이거는 샘플 제품, 체험단을 위한 샘플 제품이기 때문에 이 시리얼 넘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도 측면, 뒷면, 바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있을지 보시겠습니다. 개봉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A3 정도 되는 크기 같아요. 이거를 좀 접어놓은 형태인데요. 내용 별거 없습니다. 안전상 주의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부속품,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부속품 안내, 그다음에 S5M2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넥스트랩을 체결하는 방법, 배터리 장착과 충전에 대한 사용법,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 삽입 방법, 그다음에 렌즈 탈부착하는 방법, 모드 다이얼 사용 안내와 사용법 안내와, 그다음에 사진과 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방법, 어떤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카메라의 전원을 켜기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과 전원을 켠 직후에 사용법에 대한 필수적인 안내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말 그대로 초간단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카메라의 사용법, 자세한 사용법이 있는 설명서는 책자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메뉴에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 항목이 따로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시면은 전자문서로 된 PDF로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 인터넷 URL 주소가 있고, 그 URL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QR코드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게 되면은 그 주소로 가서 PDF 문서를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된 두꺼운 책으로 된 형태의 설명서는 없어진 지 꽤 되었습니다. 빨리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에 이렇게 PDF 문서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어보시는, 이게 더 편해요, 사실은. 적응하면 더 편하고 빠르고 좋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마저 열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박스 안에는 요 액세서리가 있는 부분하고요, S5M2가 있는 요 영역하고, S5M2가 있는 곳은 이렇게 뽁뽁이로 완충제로 보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바디를 한번 꺼내보고요. 바디도 꺼내고,
밑에도 이렇게 완성제가 있죠. 그다음에 액세서리 있는 부분 이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꺼냈죠. 자, 바디, 그다음에 액세서리도 있죠. 제일 먼저 요 넥스트랩이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넥스트랩 보시면은 이거 좀 고급형이에요. 네, 파나소닉에서는 이렇게 고급형 스트랩은 전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그 합성 피혁이라고 해서 또 비닐 비슷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네, BLK22 배터리. S5가 출시될 때 같이 탄생한 새로운 배터리입니다. 이게 하이 호환이 돼요. 그래서 GH3, GH4, GH5, GH6, G9까지 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GH6도 BLK22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GH3, 그다음에 4, 5, 그다음에 G9은 BLF19라는 배터리가 써있어요. 이거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단자가 없고요. BLF19는 그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이 레일 형태로 이렇게 다릅니다. BLK22는. 근데 BLF19는 여기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BLF19에 들어가는 카메라에는 쓰이지만 BLF19는 S5나 GH6로 쓸 수가 없어요.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규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충전 케이블 USB Type-C 충전 케이블입니다. 이 바디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잖아요. 그 배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 배터리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나온 공동된 충전 어댑터, AC 어댑터 여기에 연결하고 바디에 연결해서 충전해도 됩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전기가 배터리 외부 충전기 모듈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원래 제공이 되어야죠 맞는데 S5, 그러니까 S5에는 그게 제공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S5 M2에서는 유럽에서의 충전기 규격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요. 뭐 구체적인 건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구성품에 전부 일괄 제외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한국에는 사은품 형태로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한시적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여튼 파나소닉 코리아에서 힘을 좀 쓴 모양이에요. 안 되는데 되게 만든 거죠. 충전 케이블 쓰시면 되고. 이거는 충전기 AC 어댑터죠. 충전기는 아니고 AC 어댑터 이걸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규격이 출력이 5V에 1.8A예요. 5V에 1.8A라 전류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S5 M2에 있는 PD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전압도 낮고 전류도 약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충전 용도라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본 액세서리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다음에 S5 M2 이 본체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 메인이니까 이게 S5보다는 크기가 살짝 커졌고요. 아주 미세하게. 그다음에 아주 약간 무거워졌어요. 약간 그 무거워진 이유가 이제 여기에 팬이 들어가는데 팬과 그 팬을 지탱하는 여자가 구조물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돼서 무게가 이제 추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생김새가 S5하고 거의 같아요. 다른 점이라고 한눈에 딱 뜨이면은 이 머리가 좀 컸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스트랩 고리가 좀 형태가 다르죠. 요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그냥 동일한 S5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제 외형보다는 가장 큰 차이는 내부에 있습니다. S5는 CDAF, 콘트라스트 검출 AF로 DFD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동안 DFD는 많은 주들도 원성을 들었죠. 초점이 한번 나가면 집 나간 며느리처럼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더군다나 이 워블링이라는 이게 AF에 의존하는 촬영들을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이 워블링은 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렌즈 내부에 초점 렌즈가 움직이거든요. AF 모터에 의해서. 그래서 그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카메라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초점을 맞추려면 초점 측정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데 그만큼 초점 거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컨트라스트 AF는 한 번에 단번에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거리를 점점 좁혀가면서 목적지로 가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초점 렌즈가 움직이는 과정이 화면의 울렁거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워블링인데 컨트라스트 AF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S5M2는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PDAF 위상차 검출 AF와 그다음에 DF들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삽재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장점과 성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게 체험하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한 영상을 그 결과를 제가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하고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고 있어요. 샘플 영상을. 자, 그걸 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봉기니까 이 새로운 AF 시스템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만 해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샘플 영상을 몇 가지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성능인지 직접 그냥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그 정도로 아주 혁신적인 기능 개선입니다. 성능 개선, 기능 개선. 그다음 내부에 또 달라진 점은 손돌방이에요. 기존의 손돌방도 좋았는데 S5M2는 더욱 강력해져서 과연 진볼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랬어요. 관광 렌즈에서는 닌자 워킹도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 거음으로 터벅터벅 다녀도 그 영상을 큰 모니터로 확인했는데도 터벅터벅 발걸음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손돌방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건 제가 전혀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달라진 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실시간 럿이라고 룩업 테이블이죠. 룩업 테이블을 10개를 로딩해서 저장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그렇게 로딩 해놓고 액정에서만 확인하는 룩업 테이블이 위해서 이 정도의 느낌이 달라지는 모니터링 용도로만 쓰였는데 S5M2에서는 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상 파일과 사진 파일로 설정한 선택한 룩업 테이블을 적용을 해서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룩업 테이블은 메모리 카드별로 파일 12개까지 저장해서 카메라에서 확인이 돼요. 12개를 초과하는 건 리스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로드해서 사진 스타일에서 실시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스타일에 아예 실시간 럿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사진 스타일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시간 럿입니다. 거기에 로딩한 룩업 테이블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2개잖아요. 슬롯이 2개니까 메모리 카드마다 12개씩 저장해 놓고 24개의 메모리에 카드에 24개가 럿 파일이 있는 거고, 카메라에 10개가 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총 34개의 룩업 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자, 이렇게 내부에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고 별도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달라진 점 또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개봉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펜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S5M2가 여기 이제 내장이 돼 있는데 펜이 이 앞에 보시면은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촘촘하게. 여기로 공기를 흡입을 합니다. 시원한 공기 흡입을 하고 안에서 열순환
저기 히트 싱크에서 열 순환이 되면 거기에 팬이 올려가 있겠죠. 그 팬이 돌아가면서 식혀서 뜨거워진 공기를 좌우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우에 또 촘촘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물고기 아가미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흡입해서 이쪽으로 흡입해서 좌우로 이 좌우로 공기를 내뱉어주는 이런 순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공식 출시가 있기 전에 루머가 떴을 때 유출 사진을 보고 팬이 어디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S1H와 GH6처럼 후면에 배치하고 측면으로 배출하는 구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전혀 팬의 흔적이 없더라고요. 두께도 S5하고 동일하고. 그래서 야, 이 펜을 어디다 넣었을까 막 생각하다가 실제로 이제 실제 사진, 그러니까 정식 발표하기 전에 이 S5 M2 실제 사진이 유출된 적이 있어요. 아주 선명한 사진이. 그거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앞에 환기구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서 야, 이거 대단하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이건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했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아직 저는 아직까지 이 팬의 도움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아직 못 봤어요. 강제로 돌리는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로 팬 구동 테스트는 해봤어요. 팬 잘 돌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대 속도로 선택하는 옵션이 있어요. 거기를 선택하면 강제로 돌아갑니다. 근데 최대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려요. 카메라에서는 원래 안 나는 소리가 아닌데 컴퓨터는 팬이 있으니까 이제 컴퓨터에서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생소합니다. 카메라에서 팬 소리가 들리는 게. 그래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좀 나고요. 소리가 이제 적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팬의 도움을 받으려면 아마 4월 말 5월 그때도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5월 말이나 6월 돼야지. 그때는 이제 진짜 더우니까 그때 되면은 돌아가지 않겠는가 팬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발열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팬 없이도. 그래서 원래 파나소닉 원래 방열은 정말 잘 됐어요. 잘했어요. 타사들을 발열 이슈로 아주 시끄러울 때 파나 유저들은 딴 세상 얘기로 들렸죠.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파나소닉 카메라들이 워낙 발열이 잘 돼 있어서 그 발열 이슈가 거의 없었어요. 발열 이슈라고 할 건 없는데 설명서에 이미 나와 있는 GF 시리즈의 일부 4K로 촬영을 좀 하다 보면은 과열로 그냥 꺼진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원래 기종은 원래 그렇게 가정을 하고 설계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외 나머지 그런 문구가 없는 기종들은 열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뷰파인더가 이 뷰파인더가 굉장히 제 표현으로 하면 화사해졌어요. 저는 이제 주로 카메라를 영상보다는 사진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한테는 반가운 업그레이드예요. 크기도 살짝 커져서 일단 들여다보면은 광활하다는 그런 느낌이 돼요. 광활하고 쾌청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뷰파인더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화소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100만 화소 가까이 그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게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이스틱 이 부분이죠. 이 조이스틱 버튼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라 조이스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기존에는 좌우 상하만 됐어요. 대각선으로 가려면 좌우 상하를 동시에 눌러도 안 갔어요. 적절히 이렇게 손으로 운전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각선으로 갑니다. 네 방향이 추가가 됐어요. 대각선 쪽으로. 그래서 8방향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 크기도 더 커졌어요. 넓어졌어요. 그 다음 이 안에 표면에 돌기도 있는데 돌기의 수도 좀 늘어났어요. 커진 거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 조작이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제 동절기에 꼭 장갑을 끼고 촬영을 하는데 기존의 S5로 조작을 하다 보면 이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잘 안 눕혀지고 또 옆에 버튼이 눌리거나 다른 버튼이 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다음에 조작 자체가 좀 그래서 장갑을 벗고 엄지손가락만 내놓고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 손 되게 시렵죠 겨울에. 근데 S5M2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최강 한파 왔을 때도 제가 사진 찍으러 나갔거든요. 장갑 끼고 조절하는데 야 이거 엄청 좋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여튼 장갑 끼고도 조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립이 아주 좋아졌어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요 부분. 엄지손가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손가락들이 편해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원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은 안 들어요. 근데 요 손가락은 오래 하고 있다면 여기가 힘들어요. 근데 S5는 이렇게 한 손 촬영하잖아요. 렌즈가 좀 무거우면은 이게 미끌립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중지가 여기에 S5는 좀 밀려나서 손 힘을 꽉 줘야 돼요. 근데 이 S5M2는 이 부분이 더 많이 돌출됐어요. S5에 비해서 여기가 돌출이 많이 돼서 중지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힘 많이 안 들이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자, 이런 점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 아주 이게 이런 사소한 부분인데 사용할 때 저실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랩 고리가 변화가 있죠. 요 부분이 기존에는 3강 링이 고정되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사실 전 이 스트랩이 들어가서 이게 원래 파나소닉은 전통적으로 이 스트랩 고리를 사용하면 저가형 인문계에 해당되거든요. 저가형 모델에만 쓰던 건데 S5M2에 썼어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실물을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저기 3강링을 제거했다는 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달그락거린다는 의견이 많았었나 봐요. 영상 유저들한테. 사진 찍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영상 유저들은 영상을 찍는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달그락거리면 이게 소리가 녹음이 될 수가 있고 수음이 되니까 그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걸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네, 단단하고 마감도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쪽은 매립형으로 돼 있어요. 바디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바디 바깥으로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오게티라고 할까요? 요것도 좀 안에 내부 구조를 좀 설계를 변경해서 이것도 좀 매립을 시켰으면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스몰리그 케이지를 블랙맘바를 체험단 선정되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체험 기기를 받기 이틀 전에 도착을 해서 받자마자 블랙맘바 스몰리그 블랙맘바를 장착을 했는데 이 스트랩 고리가 케이지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몰리그도 어떤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립 S5의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S5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일찍 이거 S5M2 샘플 제품을 좀 구경해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세로 그립이 있었는데 세로 그립이 S5에 있는 거랑 동일한 같은 그립이 있더라고요. 장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전 그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바닥이 동일해요. 사이즈하고 디자인이 S5와 S5M2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로 그립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은 새로운 기종에 맞게끔 세로 그립이 또 배터리 그립이 새로 나오는 편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 액세서리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거 아주 긍정적입니다. 매번 바뀌면 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딱히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S5M2는 여러 가지로 칭찬할 만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제 칭찬할 점과 또 까야 될 점을 따로 모아서 각각의 별도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좀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이한 외형적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이걸 보고 이 마운트 캡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볼트가 두 개가 있어요. 요 조합이 귀여운 돼지 얼굴 같은 그런 현상이 돼요. 이 나사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그냥 보이는 사실 이 전면부에 나사를 넣는 경우가 드문데 이거는 조금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깊게 집어넣고 플라스틱 커버나 스티커를 사용해서 여기를 가려줬어야 돼요. 네, 그게 제대로 된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름 또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이렇게 노출시키는 데는. 그래도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매립을 시켜서 거기를 틀어막는 플라스틱 커버나 스티커로 이렇게 가려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개봉기 좀 외형적인 특성을 말씀드렸고, 이 카메라를 손에 딱 쥐었을 때 각자의 개인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S5 때도 그랬지만은 S5M2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이제 호불호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호에 해당합니다. 촬영을 해서 손에 딱 잡았을 때 이때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손아귀에 쏙 들어온 그런 그립감. 손아귀에 싹 들어와요. 뭐 사람 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쥐었을 때 힘 줘서 딱 쥐었을 때 굉장히 신뢰성이 느껴지는 단단함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게 떨어뜨려도 안 깨지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을 주는 단단하고 견고함 같은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참 이런 게 참 또 갖기가 힘든데 역시 그 풀 마그네슘 바디로 합금으로 된 구성으로 된 바디의 특징이겠죠. 굉장히 단단해요. 만져보면은 굉장히 단단해서 이런 그런 부분에서 신뢰감이 좀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봉기 전반적으로 좀 외형과 대표되는 달라진 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여튼 뭐 이상한 개봉기 또 이상한 스토리로 개봉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이실지 참 궁금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컨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